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멘토가 되고 싶은 김쌤입니다. 자, 해외 선물, 주식, 또 아울러 부동산 같은 재테크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죠. 주식하는 사람, 선물하는 사람, 해외 선물하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까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재테크, 그런데 수익 나는 사람들은 몇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재테크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귀중한 투자자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밤의 기막힌 투자 김태성 대표와 함께 앞으로 1교시, 2교시, 3교시 굉장히 중요 핵심 포인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여러분들의 멘토 김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2시 주식과 선물, 해외 선물 모두 이제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필살 특별한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마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 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팍스경제TV에서 이 톡스타라고 하는 이 방송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지금까지 내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단순하게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얼마에 사면 얼마에 갑니다. 왜 갑니까? 그럼 그 이유들을 좀 말하는 단순한 이야기들을 좀 꾸려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밤의 기막힌 투자 김쌤, 자, 투자백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1교시는 뭐냐? 키워드로 보는 글로벌 시장. 자, 흔히들 말하죠. 나무를 보기 이전에 숲을 봐야 된다. 그 숲이 지금 울창한 잎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아니면 삭막한 이 마른 나무들로 쌓여 있는지, 즉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나무를 기를 건지 어떤 나무를 쳐낼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좋은지, 지금 시장이 나쁜지, 그리고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에,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시간이 11시를 넘어가죠. 굉장히 또 피곤합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진짜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투자에 대한 노력과 열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텐션을 업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노란톤 메신저 가서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글로벌 시장. 어떤 키워드가 이번 주에 가장 주요했을까요? 제가 한번 보게 되면 키워드, 지수, 그리고 물음표를 좀 달았어요. 자, 이 물음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자, 지수. 어떤 지수가요? 어떤 지수? 자, 어떤 지수?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봉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봉이 합쳐서서 주봉이 만들어졌는데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이에요. 자, 차이 느껴지세요? 차이?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 V자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왼쪽 화면에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위치까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즉,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시가총액이 큰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인데 탄력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다. 자, 굉장히 강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뭘 강조했죠? 왜 물음표가 붙었을까요? 자, 우리나라 지수, 우리나라 시장 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을 일으켰던 거, 바로 어떤 기업이 떠오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를 다루고 있는데 동학개미 운동,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샀다는데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갔을까요? 딱 보면 방금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개인들만이 시장에 들어와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 왜 그러냐? 자,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 종목 개인 투자자들의 이번 자금 코로나 여파로 시장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신규로 들어온 이 예탁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의 힘 없이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을 사서 얼마만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올리는데 역시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과 그리고 메이저 수급의 차이를 여기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A, B, C, D, E, F, G, H, I, J, Z까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만 삽니까? SK 하이닉스만 삽니까? 셀트리온만 삽니까? 아니죠. A는 삼성전자를 살 수 있고 B는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고 C는 셀트리온을 살 수 있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들의 이렇게 분산된 힘보다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반도체 IT를 사면 반도체 IT만 삽니다. 제약바이오를 사면 제약바이오만 사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힘의 집중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개인들이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을 펼쳐서 어느 정도 2% 3% 올려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에요. 코스닥 시장. 자,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업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약바이오죠. 신라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시젠, 랩지노믹스까지 제약바이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사서 5% 10%보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30% 상한가 가고 100%, 200%, 300% 가는 종목 원해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보이는 기업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는 할 수 없죠. 자, 삼성전자가 상한가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가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가 수익률 게임에서는 탄력적으로 더 크게 올라가니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온 시기에는 반도체 IT보다는 제약바이오처럼 탄력성 높은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래서 코스피는 코로나 전 사태 이전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이 벌써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딱 드러났어요. 어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변동성이 없죠. 그죠? 변동성이라는 게 뭐죠? 위, 아래로 움직이는 폭을 말하는데 지금 옆에 보시는 삼성전자, 이쪽에 보시는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작습니다. 변동성이 작은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 투자자만이 주구장창 시장을 사니 빠져도 그만, 올라도 그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죽어있는 시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냐? 변동성이 죽었어요.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시장을 쥐고 흔들 주체가 아직 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끝나면 해야 될 거 뭐가 있죠?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확 줄어든 시장에서는 한 섹터, 한 테마가 시장을 쥐고 흔들 힘이 없어요. 그죠? 오전에 잠깐 혹은 오후에 잠깐 한 번씩 시세를 냈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순환매적인 자금이 순환매로 사이클로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이 확 죽은 장세.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해외 시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해외 시장. 해외 시장의 이번 주 키워드는 뭐다? 트럼프의 말. 자, 경기 부양책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창피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까지 미국 시장이 V자 반등을 완벽하게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V자가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모멘텀이 바로
경기 부양책입니다. 자, 오늘 아침 제가 어느 포털사에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해봤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벌써 3개월, 3, 4개월 됐죠. 그 3, 4개월 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이상을 넘는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와요. 계속.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너무 잘 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냥 저렇게 확진자 수가 엄청 많은 건가? 쟤네 전체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진자 수가 별로 없는 건가? 아닙니다. 미국 심각해요. 특히 왜 심각하냐면 대한민국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땅이 좁잖아요. 이 좁은 땅 안에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하는 패턴을 갖고 있죠. 근데 북미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처럼 시와 시가 붙어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주와 주별로 이 엄청나게 이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 그런 미국에서 그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가장 문제시되는 뉴욕에서 확진자 수뿐만 아니고 사망자 수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경기 재개해라, 돈을 풀겠다, 금리 인하를 해라, 마이너스 금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가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과 인터뷰와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이다. 즉 현실과 시장의 괴리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현실은 뭐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 피크아웃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실업 청구 건수 지표만 봐도 알겠죠.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건,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건수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겠죠. 왜?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사지 못하니 일부 수혜를 받는 기업 외에는 실적이 좋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지수, 글로벌 지수를 이끄는 건 바로 트럼프의 말 이꼴 경기 부양책이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사실 계속 도와줬었죠. 네, 금리를 좀 낮춰주고. 하지만 그제였죠. 파월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후 10시에. 네, 오후 10시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현재 문제시되는 경기를, 증시를 부양을 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마이너스 금리까지 안 쓰더라도 미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완화가 된다라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경기에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또다시 돌발 변수가 없다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지수를 보고 왔는데 오늘처럼 또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자, 나스닥입니다. 코로나19가 이쯤 터졌어요. 그죠? 2020년 1월에 미국에서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막상 터지고 나서 바로 시장이 빠졌던 건 아니에요. 터지고 나서 약 5거래일 정도, 자, 일주 정도는 대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확산세가 피크로 가니까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고요. 이쯤 됐을 때 피크아웃, 즉 완화 국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렸고 시장에 유동성 자금, 즉 돈을 풀었어요. 그 돈을 가져가서 무엇을 하라? 소비를 하라 이거예요. 제품도 사고, 재테크도 좀 하고, 증시도 사고, 부동산도 좀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지금 나스닥 미국 시장이다 라는 이야기.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힘보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트럼프는 현재 수급보다는 역시나 트럼프의 인터뷰 한마디 혹은 이 SNS에 글 올리는 거, 그 한마디가, 한 구절이 시장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오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다우지수예요. 앞선 나스닥하고 좀 차이가 있죠. 네, 딱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입니다. 기술주 중심. 기술주 중심이라면 빵주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팡주. 자, 팡 F 페이스북입니다. A 아마존입니다. A 애플이고요. N 넷플릭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G 구글입니다. 자, 이 5개의 기업의 기술주로서 지금 시장을 버텨주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특히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피해주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 수혜주입니다. 그렇죠? 아마존 온라인 매장에서 얼마나 많이 팔았겠습니까?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더 많이 팔았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 유료 회원입니다. 네. 뭐 어딜 나가지는 못하니까 집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자,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네,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 보면 죄다 이러고 있어요. 죄다. 저도 그렇고요. 뭘 보냐? 너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러한 빵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은 이미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다우 기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코스피 정도 되겠죠. 이 다우 기술이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평선이라고 하면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텐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 빨간색 선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해외 시장의 포인트는, 키워드는 나스닥보다는 그동안 나스닥에 비해 밀렸었던 다우 지수가 이평선을 돌파하고 25,000포인트 이상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의 키워드는 바로 수급이었고요. 또 해외 증시의 키워드는 트럼프의 말 경기부양책, 그리고 나스닥에 비해 밀려있던 다우 지수가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재차 상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뱉어냈어요. 키워드,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을 사야 시장이 올라가는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가 최근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연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녹여내다 보니까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밤에 기막힌 투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박스경제TV에 함께 노란톡에서 공개 채팅방을 운영을 합니다. 자,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는데 그 공개 채팅방을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게 되면 다 저렇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김쌤의 투자 백서. 네, 아우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 교수라는 이름을 좀 붙여달라고 했는데 결국엔 선생으로 좀 강등이 된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자, 김쌤의 투자 백서 딱 이걸 치시고 이 노란톡에 딱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룹 채팅에 참여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거 나서 그걸 클릭하시고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뭐 필명이든지 그걸 자유롭게 쓰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저 전문가님 혹은 대표님 오늘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내 증시 기관과 외국인이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해외 증시 트럼프가 저렇게 말을 해서 올라가는데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그럼 언제 조정이 올까요? 이런 궁금증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오셔서 편안하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뭐 제가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좀 늦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시황, 종목,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들, 뭐 굳이 주식 해외 선물 아니더라도 궁금한 것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